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투자론 할 차례죠. 넘기시면은 넘어가 볼게요. 저번에 교재로 가시면은 아마 페이지로 가시면 이게 좀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뒤죽박죽이 돼서 일단은 저번 주에 한 거를 제가 보게 되면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107페이지 한 것 같아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까지 갔었죠. 그죠? 들어갑니다. 닫고. 그 다음에 106페이지 가시면 제2절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은 안 했죠. 여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이제 우리가 같이 잡아봅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 파트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초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투자 분석한다는 건 투자한 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돼요? 전에 해야 되죠.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구해요. 수익률. 그 수익률을 구해서 이게 투자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걸 이제 1억을 투하 자본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다가 투하했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했죠. 그죠? 투자 비용이라고도 하고, 자, 이게 시세예요. 시세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죠. 그래서 시장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수익이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죠. 그래서 예상 순수익을 우리가 예상합니다. 예상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0.2가 되니까 얘가 20%가 되거든요. 그죠? 그럼 20%를 우리가 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무슨 수익률이라고 한다? 기대. 근데 이게 아직은 확실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시세를 갖고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대안을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안 한 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우리 은행이자보다는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얘가 만약에 은행이자다. 그 은행이자가 연 2%를 준다면 최소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려도 은행이자보다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니까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가 안 나오면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20%가 투자됐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겠죠. 그럼 기대가 요구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투자를 선택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은행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가 최소 요구한다면 은행이자가 더 크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걸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수익률은, 자, 투자라는 건 투자한 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돼요? 전에 하죠. 근데 1년이 지났다고 봐요. 그럼 1년 후라는 자체는 지금 제가 투자하려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미래. 그래서 우리가 실현이라는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실현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현실이죠. 1년이 지나서 아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 25%가 1년 후에 25%가 벌었어요. 그럼 아까는 투자를 만약에 어떻게 돼요?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했죠. 그럼 나중에 25% 나왔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족을 하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얘가 요구 수익률도 못 미친다. 그러면 어때요? 만족을 하겠습니까?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하는 거지 투자 의사 결정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실현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하기 전에는 의사 결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자, 이건 투자 판단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1년 후니까 이건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사후적이죠. 그럼 오로지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갖고만 판단을 해요. 기대하고 요구만 갖고 판단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판단이 이제 이따가 앞에 보겠지만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수익률이 더 많이 나와야지 적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그 기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비용을 따지는데 만약 이걸 선택했다. 이걸 포기하죠. 그죠? 포기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로 가볼게요. 거기 보시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기대 수익률이란 제일 중요한 게
예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예상. 그럼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 나왔다. 자, 이거는 실현이에요, 요구예요, 기대예요. 기대.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밑에 3번의 종류는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거는 아직 볼 내용이 아니고 4번에다만 동그라미 별표를 쳐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수익률이 어떤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채택하죠. 같을 때도 투자 균형이 되고, 요구가 더 크면 채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실현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이건 실제 수익률,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이 우리가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럼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전이에요, 후예요? 실현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그럼 현실 나왔다. 그리고 두 가지 단어 나오면 요거는 기대입니까, 요구입니까, 실현입니까? 그럼 얘는 투자 의사결정이 할 때 고려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죠.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오로지 우리가 투자를 판단할 때는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갖고 판단한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실현 수익률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페이지를 좀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신다면, 페이지 제가 적어 드릴게요. 84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럼 84페이지로 가시면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제가 가볼게요. 투자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A 대안 선택했으면 이 요구 수익률을 포기했죠. 해보세요. 기회비용. 투자의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양가로 1번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할 최소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필수 수익률. 최소 찾으셨습니까?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 최대가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수 수익률입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대체 투자안의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최소한 요구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20%가 더 크고 요구가 작아요. 선택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양가로 2번에 가시면 요구 수익률에 박스가 하나 있죠. 찾으셨습니까? 요게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그 1월달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조금 프린트를 내드리려고 그래요. 그죠? 감사합니다. 예상이 나오면 무슨 수익률 찍으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 최소한 게 나온 게 나오면 뭐다? 요구.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후적이다 1년 후 나오면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근데 실현은 투자 의사결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조금 이게 어려워요. 좀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 요구하는 수익률에 대한 식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최소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내가 기대됐던 게 커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좀 갈게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자, 뭘 얘기하냐?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는 시간의 대가요. 시간에 대한 아까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시간에 대한 비용인데,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게 요즘 어떻습니까? 좀 낮잖아요. 그죠? 그럼 연 2% 준다면 1년 있다 2% 주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치시키게 되면 1년 만기 이자가 세요? 3년 만기 이자가 세요? 맡겨봤어야 알지, 그지? 그럼 3년 만기 이자는 몇 년이 지나면 주겠다는 거야? 3년이 지나면 거죠.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맞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려는 게 요 은행입니까? 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럼 개인마다 할증률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가요. 위험 할증률.
그럼 우리가 위험할증률을 더해 간다는 것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마다 할증률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위험을 더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개인마다 같아요? 달라요? 그럼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죠. 자, 갑니다. 연 2% 준다는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요거는 저만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럼 일정 시점에 똑같죠. 요번에 기준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1.5에서 1.7로 높아지게 되면 예금금리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그건 투자자가 정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정 시점에서 무위험률은 그냥이다. 투자자에 따라서 같은데 개인마다 그냥이요. 할증이 달라요. 할증이 다른다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럼 개인마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주관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여러분들, 요 시장 가치는 그냥이요.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예요. 그럼 1억을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주관적이겠어요? 객관적이겠어요? 객관적 20%라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시게 되면 20%를 주겠습니다. 20%가 수익이 높죠. 그죠? 근데 만약에 7%, 10%라도 좀 높은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오픈이 됐어요. 연 몇 프로 주겠대요. 나만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죠. 그런가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개인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러면 선택한다는 것은 기대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요구가 달라서 그래요. 요구 수준에 따라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가는데 항상 이 학교론이라는 게 학문이다 보니까 막 힘들어요. 그죠? 암에도 약간 가미를 해서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구 수익률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대 수익률이 아니죠. 내가 이걸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 정도는 나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최대다, 최소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자, 요구 수익률은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야매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자, 얘기하셔야 돼요.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개인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은행이자는 똑같지만 자기가 요구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층 닦는 아저씨랑 63빌딩 닦는 아저씨랑 누가 연봉이 더 세겠어요? 그렇죠. 2층 아저씨는 떨어지면 이제 다리만 뛰시는데 이 아저씨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뒤져요. 그죠? 그럼 그냥요 더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럼 위험이 클수록 그냥요 요구하는 게 커지겠어요. 비례 관계거든요. 반비례예요? 비례요? 비례란 말이에요. 그럼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더 요구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구 순위는 객관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주관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주관적이고, 요건 기출이 됐습니다. 최대예요? 최소? 요구라는 건 항상 최소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면 최대가 맞다, 최소가 맞다. 최소가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라는 것은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집에만 우리가 이 문만 열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다가 요구르트 아줌마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다? 요구르트 아줌마. 그래서 제가 배고파가지고 아줌마한테 아줌마, 야, 요구르트 주소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소 했어요. 그럼 혀가 짧아갖고 주대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구르트보다 주소. 재밌어요? 재밌게 가요.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최대다, 최소다? 최소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죠. 강조했다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은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걸 가져오란 말이야. 왜 그럴까? 은행 이자는 똑같죠. 근데 개인이 요구하는 게 같아야 틀려요. 그럼 2층 사는 땅 아저씨랑 63빌딩 누가 더 많이 요구하겠어? 63빌딩 뒤지니까, 그죠? 그래서 층수마다 생명수당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2%에다가 여기다 2%를 더 요구한다면 그냥요 4%를 요구해요. 4%를 요구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 위험이라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3빌딩은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그럼 어떻게 돼? 피합니까? 피하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고 감소해야겠죠. 나중에 체계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10억 준다 그러면 안 닦겠어, 닦겠어. 금액이 작아요? 인생은 한 방이야. 100억 주면 나 이거 놓고 간다, 바로 간다, 그죠? 그러면 눈 보라고 와도 어떻게 닦아야 되죠?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피셔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피쇼 효과라는 것은, 피쇼 효과는 누가 얘기했을까? 효과가 얘기했을까? 피쇼가 얘기했죠, 그죠? 피쇼가 인플레도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임대인이라면 임대료에 대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도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예상된 인플레가 있으면 예상된 인플레율도 그냥입니까? 요것도 위험합니까? 가산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내가 2%를 더 요구하면 6%까지 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게 끝까지 가갖고 막 한 30%까지 요구한다면은 기대보다 작죠. 투자하시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그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박스를 보세요. 뭐에다가 뭐를 더했습니까? 무위험이자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그냥요 시간에 대한 보상이에요. 1년 지나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밑에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정기예금 이자율 박스, 국채 이자율 박스.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2%, 3%를 주면 1년 있다 주죠. 그래서 밑에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고, 니은번에 가시면은, 자, 쭉 가다 보면은 수요와 공급, 즉 자금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밑줄 쳐보세요.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이건 투자자에 따라 달라집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 들으셨죠?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정책금리와도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무위험률 높이면 요인으로 되겠죠. 찾았습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자, 우리가 기준금리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게 되면 무위험률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럼 요구 수익률도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겠죠. 요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위험할증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위험할증률은 시간에 될까요? 위험에 될까요? 그럼 개인마다 해피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서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은 위험의 대가율, 위험의 보상률이라고도 하고, 투자자의 위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보상이 똑같다,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적으세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란 말 했어요. 그죠? 그럼 오른쪽에 조금만 4번에 가시면 고위험, 고수익은 조금 공격적이고 저위험, 저수익은 조금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개인마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피쇼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누가 했죠? 피쇼가 인플레를 고려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인플레이션은 저번 시간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 구매력이 감소되니까 내 임대료 수입도 감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밑에 피쇼 효과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지 예상된 인플레도 고려 안 하자, 고려하자. 고려하죠. 그걸 반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A 대안을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시죠?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럼 개인마다 틀리겠죠. 그럼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그럼 무슨 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겠고 작으면 기약한다는 거죠. 같을 때도 투자를 하고. 그럼 내가 요구한다는 자체는 일단 그냥입니까? 무위험률은 더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되죠. 은행이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무위험률이라는 자체는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로서 시간의 대가죠.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다면 이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집니까?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정책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거 나왔었고, 위험할증률은 위험의 대가로서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공격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를 더 할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인플레도 고려 안 하자, 고려하자는 거죠. 다 더해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구가 아까 기회비용이었죠? 요구가 크면은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뭐가 커야 돼요? 기대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투자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인할 거는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로는 이제 교재로 가시면 100페이지로 갑니다. 100페이지로 가셔서 가셨습니까?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위험 수익의 상세 트레이드 오브라는 단어가 있죠. 비례 관계예요. 무슨 관계다? 자 아까 왜 63빌딩 딴 아저씨는 그냥요 더 요구했어요. 그럼 할증률이 클수록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아지죠. 그럼 상세라는 자체는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 그것만 적어 놓으세요. 상세에다가 비례라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하셨습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거의 영양가 없고 기대수익률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오른쪽에 계산 문제가 그 미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라는 게 있죠. 이걸 별표로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배정이 되는데 아직은 마이너스라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이라는 거와 수익을 측정합니다. 그 부동산 투자에 자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과 위험을 갖고 따지는데 자 수익을 이제 우리가 따졌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단어가 있죠. 0.3, 0.4, 0.3이라는 게 있나요? 자 장르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다면 그냥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짜리를 갖다가 앞면과 뒷면이 있을 때 앞면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1000원을 드리고 뒷면 나오면 1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게 50대 50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확률이라는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앞자만 따서 호경기, 정상적, 불경기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 확률이라는 자체는 0.3이라는 것은 30%를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걸 소수점으로 고친 거죠. 그럼 0.4라는 것은 몇 퍼센트예요? 40%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0.3이라는 것은 30%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A와 B가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부동산 A부터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A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A로 본다면 자 지금 제가 아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확률이 있어서 가중치를 둬요, 그죠? 우리가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원래는 100%그 다음에 밑에 15% 마이너스 70이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까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냥 산술 평균한다면 3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냥 있어요. 이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럼 어디가 제일 가중치가 높죠? 정상적인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곱해서 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밑에 맨 밑에 가시면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2라고 된 게 기대 이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RA. 그래서 0.3에다가 100%를 곱하면 30%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온다? 30%. 지금 맨 밑에 박스 보고 있어요? 30%가 나오고 그 다음에 0.4에다가 15를 곱하면 되겠죠. 우리가 6%가 나와요. 몇 퍼센트가 나온다? 6%. 그 다음에 0.3에다가 70이니까 37이 21이죠. 마이너스 21을 하면 되죠. 그러면 36에다가 21을 빼면 되거든요. 그죠?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답을 보세요. 몇 퍼센트 나옵니까? 15%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계산은 참 어려워요. 그죠? 찾았어요? 그러면 A에 대한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는 거죠? 15%라는 걸 아셨나요? 그럼 이제 B로 가도 되겠어요? 허락 받고 갈게요. 가도 되겠어요?
부동산 B로 갑니다. 자, B로 가게 되면은, 자, 들어갈게요. B로 가게 되면은, 자, 지금 얼마예요? 40, 15,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죠? 똑같아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40, 15,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천천히. 그럼 두 번째예요. 밑에 나와 있는 게 0.3에다가 곱하기 40%라고 돼 있죠? 11%가 되고요. 0.4에다가 15라고 돼 있죠? 6%가 돼요. 그 다음에 0.3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18에다가 3을 빼니까 15%가 되네요. 그런가요? 그럼 결론은 뭐죠?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수익률이 같으면 그냥입니까? 위험이 높아야 돼요? 위험이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다시 갈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잡니다.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지금 수익률을 구했잖아요. 뭘 구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몇 %씩 나왔죠? 15%씩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냥입니까? 위험을 따져야 됩니까? 위험을 따져야 돼요. 그죠? 그 위험을 따지는 게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집에 갖고 싶고 그래요. 그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와 분산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이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1차 과목이 뭐하고 뭐죠? 민법하고 개론이죠. 평균은 몇 점이 맞아야 평균을 맞은지 아세요? 60이죠. 그죠? 공부를 못해도 그건 잘 알아요. 그죠? 그럼 60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편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높게 나오면 편차가 심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똑같겠지만,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평균이라는 자체에서 벗어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라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수록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편안하게 됐어. 편안 학문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지? 무슨 편차? 그럼 이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럼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30점이 왔다 갔다가 해요. 그죠? 잘 나오면 90점이 되고 못 나오면 30점이 돼요. 편차가 심하죠. 위험하죠. 근데 개론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잘 나오면 이제 플러스 5점에서 마이너스 5점밖에 안 빠져요. 그죠? 그럼 편차가 커요? 편차가 작아요? 작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잘 나오면 65점인데 못 나오면 55점이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거죠. 그럼 누가 더 위험하죠? 미분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이 벗어난 속도가 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따라 표준 편차. 그럼 이 숫자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지만 된다는 것만 캐치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진짜 제가 어떻습니까? 칭찬을 해. 나보다 더 학자 같으셔. 근데 이 세 가지로 마이너스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그지? 그럼 아까 수익률이 똑같이 나온 건 아시죠? 그 위험이 커야 돼요? 위험이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이 표준 편차가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수치가 작은 걸 선택하는 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시험 문제에 대한 계산 문제는 무조건 100%입니다. 근데 표준 편차와 분산을 구하는 것은 한번 표준 편차가 분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못 나와서 이 시청에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출제 빈도가 이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서 나중에 제가 그 기출 문제를 위주로 좀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야매로 이제 골라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곱해서 더한 다음에 15, 15를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지금 우리가 따진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수익과 위험을 따집니까? 그러면 위험은 수익에서 벗어날수록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의를 내린다면,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수익과 위험이에요. 수익과 위험. 자,
그러면 수익은 현재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는 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해요. 그럼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따르겠죠. 따르겠고요. 자, 좀 전에 제가 기대 수익률을 구했죠. 근데 기대 수익률이 15%인데 아까 이게 평균이었잖아요. 60점이.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후죠. 그럼 기대와 실현 수익률이 너무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벗어날수록 위험하거든요. 따라서 표준 편차. 이게 벗어나야 돼요. 이게 좁혀져야 돼요. 좁혀져야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 실현된 값과 변동할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할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그냥이다, 위험이다, 위험이고요. 자, 이 기대 수익률은 따라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자, 곱한다는 것은 그냥 있어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을 평균을 낸 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중치가 있습니까? 가중치가 있어요. 그럼 아까 30, 40, 30 기억나세요? 뭐 어디에 가중치가 크다는 거죠? 정상적인 가중치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술 평균을 얘기한다, 가중 평균을 얘기한다, 가중 평균을 얘기해요. 산술 평균이 맞아요, 가중 평균이 맞아요. 가중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중 평균을 낸다는 것은 따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럼 뭐 그래요? 그냥입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중치를 둬서 평균을 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평균이라는 자체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요거 6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점 기억나세요? 그럼 플러스 30이 더 마이너스 30이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표준 편차. 이 벗어날수록 위험하거든요. 이해 갔나?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한 게 분산입니다. 분산. 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얘가 분산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이제 계산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중에 해드리겠고. 그럼 일단은 이론서부터 가는데 밑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 100페이지의 기대 수익률 측정은 따라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러면 거기 위에 박스가 있죠. 박스 밑에 먼저 투자 대상들의 수익성 또는 예상 수익률의 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평균을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래의 평균적 계산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밑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박스 밑에 보시면 곱한 다음에 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곱한다는 건 그냥요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합은 평균이죠. 그럼 산술 평균이 맞아요? 가중 평균이 맞아요? 가중 평균이 맞고 밑에 보시면 이번에 투자 위험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모든 투자 자산, 위험 자산은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다. 즉 투자 수익의 변동 가능성, 기대한 투자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가능성, 실제 결과가 기대 수익과 달라질 가능성을 지닌다. 이를 투자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투자 위험의 정도가 계량적으로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수익률의 분산도를 측정하는데,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까 제가 분산 기억하세요? 표준 편차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변동계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변동계수. 찾았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위험을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한다? 위험. 그럼 위험이 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분산이라는 자체가 그 돼지꼬리의 제곱이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나옵니까? 편차가 나오는데 넘기시면은 막 그 계산을 보고 막 지금 집에 가고 싶고 난리 날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예 계산 아직 하지 마세요. 그죠? 뭐 0.85 해서 제곱해서 막 한다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그렇게 어떻든 계산이 도출된다는 것만 아시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게 되면은 아까 앞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앞쪽으로 오시면 그래도 어떻게 나온 건 알아야 되니까 101페이지 다시 가시면은 확률이 있고 부동산 A와 부동산 B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101페이지 찾았나요? 그럼 얘가 아까 수익률이 얼마였어요? 100이고 그 다음에 얼마였어요? 15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부동산 B는 40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넘기셔서 그 박스에 있는 그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출제 가능성이 아까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저자를 믿고 그 수치가 지금 맞게 나왔거든요.
이거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려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도출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넘기시면 그 계산 방식에 대한 지금 해설을 보고 계셔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 보면 이 돼지꼬리의 제곱이 이게 표준 편차거든요. 무슨 편차다? 그 표준 편차의 제곱이 제가 그냥이었어요.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분산. 그냥 보고 이렇게 된다라고만 아셔요.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1.0에서 0.15라고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 1.0에서 마이너스 0.15라는 것은 자, 이 둘 다 기대 수익률이 다 몇 퍼센트였죠? 15%였어요. 몇 퍼센트였다? 15%.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만 가시지 이걸 계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그죠? 왜냐면 딱딱 떨어지지. 그지? 그럼 요게 기대 수익률이 아까 몇 퍼센트였죠? 그럼 아까 이 기대 수익에 대한 평균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럼 아까 지금 호황일 때가 몇 퍼센트였어요? 100%였죠. 100%는 소수점으로 본다면 1이 돼요. 얼마가 된다? 그럼 1에서 요거 100에서 아까 15%가 있었죠. 그걸 빼는 거예요. 빼서 제곱을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냥. 힘드니까, 그죠? 거기다가 요 확률이 아까 0.3이었죠. 0.3을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한다고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갈게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지금 막 두들겨 하잖아. 그러면 적기도 바꾸고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 편안하게. 자, 요거 몇 퍼센트지? 그러면 15에서 15를 빼요. 0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0.15라고 돼 있어요. 0.15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하기 0.4죠. 근데 얘는 날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도 하나가 중간에는 기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가시고, 그 다음 마지막, 얘의 마지막 마이너스 70이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7이라는 거를 적어 놓은 거죠. 지금 상태가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게 그냥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걸 이거 빼갖고 계산하지 0.85에다 제곱하면은 다시 빼가. 그러지 말고 그냥 즐겨.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수치해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마이너스 70이 마이너스 0.7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 편안하게. 나도 계산을 다 해왔지만 하여튼 큰일 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이 몇 퍼센트였어요? 0.15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계속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거기다 곱하기 얼마? 0.3이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 저자를 믿고 그냥 이게 수치가 얼마 나온다? 0.4335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0.4335가 따라서 표준 편차. 이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할게. 요게 분산이에요. 뭐다? 분산. 그러니까 분산을 루트로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게 표준 편차가 돼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0.6584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B는 그냥 안 할게요. 그냥 같이 갈게요. B 있어요? B는 얘가 지금 몇 퍼센트죠, 수익률이? 40%. 그럼 0.4에다가 얼마를 빼야 돼요? 0.15에다가 제곱 0.3을 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중간은 15에 15죠. 그럼 0.4를 하니까 날라가죠. 날라가고 요거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0.15 하게 되면은 그걸 제곱해서 0.3을 하면 그걸 두 가지 더하면 0.0375가 분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냥요 루트로 씌워요. 그럼 안에 있는 0.19936이 표준 편차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산하라 하지 마세요. 0.85 나오고 막 제곱하고 하면은 그걸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게 안 풀려 막 그죠? 아시겠죠? 그럼 표준 편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문 과정이 이걸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표준 편차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됩니까? A의 표준 편차는 0.6이고 B는 0.19죠. 그럼 이게 벗어날수록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낫나요? A가 낫나요? B가 낫나요? B가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대안이 더 낫다? B가 낫죠. 읽어볼게요. 밑에
여기서 부동산 A와 B를 비교한다면 부동산 A의 투자 위험이 부동산 B의 투자 위험보다 높죠? 벗어났으니까. 그런가요? 그럼 두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지만 투자 위험은 A가 더 크기 때문에 부동산 B가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평균과 분산만을 고려한다는 것은 수익률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인 것을 가정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키포인트로 가볼게요. 그 미래의 투자 수익률의 확률 분포도가 좁게 분포되어 있을 땐 분산이 어떻게 돼요? 작죠. 그죠? 근데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것은 투자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달성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이해 갔나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위험에 대한 그 투자자에 대한 태도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죠. 요걸 이제 들어가는데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요 위험 할증률이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103페이지로 잠깐 가시게 되면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위험 회피형, 추구형, 위험 중립형이라는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위험에 대한 성향을 위험 회피라고 해서 합리적인 투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에 해당하며 위험 혐오적, 기피적이라고도 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위험 회피형만 있어요? 추구도 있어요? 위험 중립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동영상을 찍으니까 위험 혐오적은 투자자는 위험의 증가에 따라서 보상을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요구해요. 아까 63빌딩은 안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그럼 더 달라고 하겠죠. 맞나요? 그다음 위험 추구형은 어떻게 나왔냐면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것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만 행동한다는 건데 가장 합리적인 애가 위험 회피형이에요.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가 하나 있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서 있는 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고 누워 있는 게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위험.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요 서 있는 것을 Y축이라 그래요. 무슨 축이라고 한다? 이거 무슨 축이겠어요? S축이죠. 집에 가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자, 따보세요. Y. 이게 무슨 축이야? X축이죠. 이제 할 수 있겠어? 불안한데? 서 있는 건 Y, 누워 있는 건 X. 이렇게 하시면서 자, 갈게요. 아유, 괴로운. 그죠? 왜 괴로운지 아세요? 괴로워서 괴로우냐. 그래서 위험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위험 추구와 위험 중립과 위험 혐오가 있죠. 근데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 위험 혐오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혐오적이다? 위험 혐오적. 들어보세요. 자, 위험 혐오적이 기피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냐면 요 기대 수익률이 똑같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표준 편차가 벌어진 게 좋아요? 이 표준 편차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65%가 있었고 아까 19%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났나요? 19%는 낫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B를 선택한다 그래요. B가 A를 지배하거든요. 맞나요? 이걸 따라보세요. 위험 회피형. 이게 투자하는 사람이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염지 어떻습니까? 지금 기장입니까? A와 B가 수익률이 동일합니까? 위험이 적은 것은 비합리적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가요. 무슨 회피형으로 간다? 위험 회피형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딱 나오고 기출 문제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죠. B가 A를 지배해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합리적이라는 애죠. 그럼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과 저 같은 투자자가 다 위험 혐오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근데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갑돌이가 신입사원이야, 대기업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번지 점프를 하라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게 11m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습니까? 뛰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뛰어내립니까? 위험을 회피합니까? 회피하죠. 위험 혐오족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안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릴 수도 있을까? 뛰어낼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10만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얘 안 뛰어요. 100만원 주면요. 본인은 뛰는데 얘는 안 뛰어요. 그죠? 1000만원 주면요. 아직은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회피라는 거죠. 1억 주면요. 뛰어냅니다. 약 먹고 밀라 그래요. 그럼 더 뛰어낼 수 있는데 그런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감수를 합니까? 감수한다는 거죠. 그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봐요. 맞아요? 그냥이야 1억 주면 약 먹고 뛰어. 그럼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교가 뛰어내리래요. 그죠? 군대에서. 그냥이야 뛰어내려야 돼. 어머 저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그냥이야 밀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했나 모르겠네. 했어요. 아까 요구 수익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도 할증률이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보통 합리적인 투자는 위험 추구입니까? 위험 회피입니까? 회피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동일한 경우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럼 전혀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건 무위험률밖에 없어요. 얘기해봐요. 은행이자는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투자하겠다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냥요 감수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10만원 주면 뛰는 사람이 있고 1억 주면 뛰는 사람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요? 주관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다 똑같겠어요? 기울기가 다르겠어요? 달라요. 이 아래로 볼록하는 게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그죠? 이게 무슨 곡선이다? 무차별 곡선. 차별이 없는 곡선이라는 거예요. 투자자의 태도인데 이건 그냥입니까? 위험 혐오입니까? 혐오예요. 맞습니까? 그럼 개인마다 달라는 게 똑같겠어요? 요구하는 게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전 1억 주면 뛸게요. 전 1000만원만 주세요. 전 100만원 주세요. 전 2만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회피할수록 그냥이요 기울기가 가팔라요. 가파르거든요. 그죠? 더 달라 그래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회피할수록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맞나요? 그럼 얘는 수익을 더 요구한다는 거죠. 위험 쪽으로 가는 거고 2만원만 주면 뛰겠다는 얘기죠. 그럼 2만원에는 회피가 크다 회피가 좀 작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가파른 게 회피도가 더 크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온 게 이게 보수적입니다.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2만원만 주면 좀 공격이죠. 이거 공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같아요. 다 기울기가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맞죠? 다시 갑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험 무차별 곡선은 요거에 위로 볼록한다. 지금 아래로 볼록한다.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지금 얘가 얘기한 위험 혐오적은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덜 위험한 투자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감수하지 않는 건 무위험률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얘네들도 다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는 것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그럼 1억을 달라는 얘기는 그냥입니까? 이건 회피도가 큽니까? 그럼 회피할수록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고 회피도가 낮으면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은 그냥이요 가팔라요. 공격적은요 완만하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운전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초보 운전은 좀 그냥입니까? 긴장을 합니까? 자, 이게 운전대예요. 운전대면 가파르죠. 연구한 거야. 근데 한 3년 지나봐. 그럼 어떻게 해? 그냥이야? 누워 타. 궁극적이야. 먹히면 가져가. 괜찮아.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거의 위험 요모적은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거의 다 기출문제는 위험 요모적을 전제로 해서 고르라고 나와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거의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무슨 혐오적? 위험 혐오적을 갖고 따진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지금 갑니다. 지금 103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동그라미 1번 갈게요. 기대순위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 사람들은 더 위험한, 덜 위험한. 자,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얘네들을 무슨 해평이라고 합니까? 위험 해평이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해평? 그러면 2번. 위험 회피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답해봐요. 만약에 감수하지 않는 건 은행이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위험일밖에 없다고 이 저자도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얻고자 할 때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번에 가시면 위험의 피어적은 투자자의 위험이 커지면 기대수익이 높이게 되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 효용 곡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위로 볼로 아래쪽으로 향해서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맨 밑에 가시면 6번에 A, B의 위험 회피의 정도에 따라서 공격 쪽과 보수 쪽이 있죠. 그러면 A가 지금 그냥입니까? 더 가파릅니까? 그럼 회피도가 크죠? 공격 쪽이겠어요? 좀 보수 쪽이겠어요? B가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A처럼 기울기가 급한 경우는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 증가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기대 수익률을 더 증가하는 걸 요구하고, B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죠. 그럼 보수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공격적이라고 그랬어요.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해 갔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자체는 효용이 무차별, 차별 없이 효용이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중요한 게 아까 요구 수익률을 제가 연결시키는 게 개인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해피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의 다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위험 추구다, 중립이다, 혐오라는 거야. 그럼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는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요,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의 해피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가져가셔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건 그냥 감수를 해야 돼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피도가 클수록 그냥이다, 요게 가파르다. 그럼 아까 운전대를 이렇게 잡으니까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죠. 맞아요? 저는 2만원만 주세요. 하는 데는 완만하죠. 그럼 보수적이다, 공격적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 소 있는 게 무슨 축이죠? Y축입니다.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럼 해피도가 클수록, 자, 이 해평의 위험 해평이 아래로 볼록한 해피도가 클수록 완만하다, 가파르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습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A, B, C, D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요것만 좀 갈게요. 자, 지금 여기도 위험 회피용을 전제로 해요. 무슨 회피용을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용 전제로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 예고편 때리고 좀 쉬었다 가겠는데 A와 C를 보세요. A와 C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하겠죠. 그럼 A가 C를 지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B와 D를 보세요. B와 D는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같습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그럼 누구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죠. 그래서 A와 B가 선택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이게 다 위험 추구를 전제로 합니까? 회피를 전제합니까?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위험 회피를 전제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란 자체가 기본적으로 잡히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